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들 잘 지냈나요? 저는 네, 개인적인 일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또 기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네, 되게 설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조혜수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많이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해서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도덕 수업을 그 조혜순 선생님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또 선생님도 그렇게 멀리 잠시 떠나가 있는 동안 매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쨌든 2달 동안 또 여러분들 저 없는 동안 어,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남은 학기 저와 함께 또 즐겁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조혜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이어서 저는 다문화 사회의 갈등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학습 목표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키포인트가 뭘까요? 그쵸.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문화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까를 우리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어떤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점심시간인데 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이분한테 물어보고 있죠.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 뭔지 아시나요? 라마단?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슬람력에서 9번째 달을 말하는데 이슬람력이라는 거는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달력의 기준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때 경전인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겨서 이 한 달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매일 의무적으로 단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이슬람력으로 9월 지역과 교리에 따라서 1, 2일 정도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년 이슬람력으로 9월에 이제 일출과 일몰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단식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를 단식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을 라마단 기간을 지내면서 단식을 하죠. 사실 우리 같은 이런 먹보들은 참 단식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계속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종교로서 이런 라마단 기간을 지키면서 단식을 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이렇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를 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밥을 같이 먹을 것을, 이렇게 밥을 먹을 것을 계속 이렇게 좀 권유 같은 강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지만 저는 하면서 좀 망설이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이 한국인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이 한국인의 행동은 마치 여기는 한국이니까 너가 뭐 어떤 종교를 가졌든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따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고 또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주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흔히 인종차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지금 김치가 먹고 싶어서 한식을 먹었어. 한식을 먹는데 옆에서 막 어떤 외국인이 저렇게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지? 그냥 햄버거나 먹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막, 막 너무 막 맵고 막 짜고 막 냄새도 고약한 저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지? 그냥 너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냥 피자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어떤 생각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도 나의 어떤 문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모습은 옳지 않겠죠. 그래서 이 한국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 이슬람인 사람을 무시하고 뭔가 막 깎아내리려고 한 의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식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을 하려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지 이제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 사람 건강도 밥을 먹어야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밥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건강이 염려되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한 것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이에는 지금 갈등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둘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한국인은 또 이 라마단 기간을 지키고 있는 이슬람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이슬람인은 또 한국인에게 어떤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이들이 서로 오해를 풀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죠? 그쵸? 요즘 대한민국도 많이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를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쵸?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죠. 그쵸?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범할 수 있고 좀 무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서로 자기 문화를 강조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한국인과 이슬람인의 대화에서 보듯이 이슬람인은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문화고 또 종교예요. 그런데 한국인은 밥심이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뭐든지 힘을 나고, 그래서 일도 잘하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자신만의 문화를 강조하면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해가 부족한 것과 그리고 자신만의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인도인 땡땡 씨는 장모님을 좀 말리고 싶다라고 호소한다. 왜냐하면 청소를 이유로 장모님이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집이 아무리 더러워도 부모님이 청소를 대신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장모는 부모가 자녀의 집을 청소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싫어하는 사회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낀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방을 치워주시곤 하나요? 선생님은 부끄럽지만 가끔 선생님 방이 어지러워져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참지 못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막 방을 깨끗이 해놓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제 방을 치워주실 때 그렇게 막 불만이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도에서는 그렇게 집이 아무리 더러워도 부모님이 청소를 대신해 주는 일이 없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선생님네 집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부모님이 치워주시는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고 또
되게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치워준 것에 대해서 인도인인 이분은 되게 막 감사하다라는 표현 대신 왜 내 방을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막 물건을 치우고 청소를 하세요? 라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고 이 장모님은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왜냐면 나는 당연히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위를 위해서 해준 것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서운하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다문화 사회에 생겨난 갈등이죠. 자, 이 원인은 바로 한국인 장모와 인도인 사위가 각자 자신이 익숙한 문화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나 혹은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방을 치워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정과 관심, 그리고 봉사, 헌신의 표현이죠. 그런데 인도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공간이고 나의 프라이버시고 나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내 방에 다른 사람,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이런 갈등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와 다른 것이 곧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간혹 우리가 나와 다른 거는 틀린 거다 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또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좀 저 사람 틀렸어.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어. 라고 무시하거나 또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사람마다 또 문화로 얘기할 수도 없겠죠. 문화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사람마다 또 각각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문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이상하거나 낯설게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들도 우리의 문화가 낯설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들이 전체적으로 삶에서 자신이 습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너는 이래, 너는 이래서 아니야,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자세는 좀 포용력이 없고 편협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다르다까지도 괜찮아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와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사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 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가족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주 다툼이 일어나서 답답해요. 라고 이제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했어요. 이분은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더운 나라에서 와서 성격이 좀 여유로운 편인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게으르다고 나무라셔서 속상해요. 자, 이 셋 다 어떤 다른 문화권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또 어떤 문화권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고 다 똑같나요? 아니죠. 같은 집에 사는 가족과도 성격이 다 다른데 다른 문화권에서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쵸? 그 다름을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고 했어요. 다름과 틀림을 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름과 틀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좀 예를 들어 뭐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괜히 멀리해야 될 대상, 그리고 뭔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밖에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일부가 어떤 이런 차별 대우나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다름을 어떤 틀림, 또 차별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이런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 우리가 심화가 되다 보면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죠. 우리 사회는 이미 한국인들끼리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부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를 차별 대우하고 또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다문화 사회가 아닌 그냥 이 사회 전체의 불안을 야기하는 큰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 범죄도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범죄율 자체가 높아지는 데 있다. 외국인 범죄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은 차별 대우와 무시 등 인격적 냉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전문가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임금 체납 등의 범죄 피해 경험, 무시와 차별, 거주 환경 순으로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 범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범죄율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 원인이 특히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이런 원인이래요. 차별 대우와 무시, 인격적 냉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임금 체납 등의 범죄 피해 경험, 무시와 차별, 거주 환경 등으로 되게 어떤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좀 상처를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안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우리나라에서 차별 대우하고 또 그들을 뭔가 부당한 이유로 그들에게 나쁘게 대하거나 혹은 뭐 그들을 뭐 낮추어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앙심을 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고정관념과 또 편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낮추어 보는 태도 등이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던 것 중에 인권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인권이 어떤 권리였죠?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천부적 권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절대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 사람이라고 인권이 더 있고 혹은 뭐 저기 제3세계에 좀 경제력이 약한 그런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인권이 더 낮고 이런 게 아니었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 그 자체로 인권이 주어지고 그 인권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침해받을 수 없는 매우 절대적인 권리였는데 다르다.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만으로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만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외국 국적의 어머니를 둔 초등학생이다.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땡땡이는 여전히 한국말이 서툴고 어렵다. 땡땡네 반에서는 착한 어린이 표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한 장씩 붙여준다. 그러나 땡땡이는 착한 어린이 표를 단 한 장도 받지 못했다. 발표할 때 손을 들고 싶어도 주위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두렵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놀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출신 국적을 가지고 놀리는 말에 큰 상처를 받은 땡땡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엄마 품에 기댄다. 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말이 서툴고 어려워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말이 서툴고 어렵고 그래서 또 무슨 뭔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막 놀리고 웃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극적이고 되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출신 국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들이 놀리면 사실 자기가 어떻게 선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국적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국적을 가지고 놀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되게 큰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위 사례의 주인공을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쵸?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되게 낮추어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반에 이런 친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어떠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의 어떤 다름에 대한 왜곡된 시선 이 어떤 시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태도로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 2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문제가 다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만 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은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국어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 사이에 피부색이 조금은 특별한 한 학생이 눈에 띕니다. 15살 현빈군. 에콰도르 출신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엄마도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외국 사람이지만 저는 한국이 좋아요. 처음엔 낯선 외모에 놀랐던 친구들이지만 현민이를 알고 난 뒤엔 달라졌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고 축구도 진짜 잘하고 그냥 우리 반 인싸예요. 하지만 이런 현민이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저보고 자꾸 놀렸어요. 외국인이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난다면 그 형도 이제 저를 막 때렸어요. 선생님이 저가 그 형한테 사과를 하래요.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대에 꼽혔던 모델 한현민 군도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친해질 때쯤이면 이제 막 친구 엄마가 와서 쟤랑 놀지 마 이렇게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너 피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귀화 외국인 부부의 자녀, 중도 입국 외국인 자녀, 난민 등이 모두 다문화 2세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회엔 이들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강합니다. 많은 걸 원하지 않고 편애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일반 학생들이랑 똑같이 대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온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국에서 다문화 2세를 키우는 부모들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는 친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친구들이 너 엄마가 다른 사람 외국인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사춘기가 다가올수록 걱정도 점점 커져갑니다. 학교에서 어학이 있나 계속 궁금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무슨 일 있으면 얼른 얘기하세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거만 하고 무슨 일 있어도 그 일보다 학교 먼저라고 생각하고. 다문화 2세들의 수는 10년 새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의 경우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2세 아동입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선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 수보다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문화의 물결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회가 이제 끌어안아야 될 어떤 부분인데 이질적인 집단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2세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친구가 눌리면 그 옆에 친구도 그걸 보고 똑같이 눌린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친구들 어떤 별명 가지고 눌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나 없이 똑같이 평평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이 영상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에 관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다룬 영상이었죠. 자, 그런데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2세들도 물론 있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문화 사회의 일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뉴스로 선생님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면 되게 여러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앞서서 본 영상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 그들도 한국인이죠. 그들을 이제 다룬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뭐 일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정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피부색이나 혹은 그들의 국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또 편견을 가지거나 또 차별하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자, 이 영상은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스틴이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한국인들과 정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왜? 여보세요? 예, 선장님. 여보세요? 네, 선장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지금 잘 못하겠어? 아니, 선장님, 왜 둘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맛있게 먹어, 달래미나. 맛있구나. 아이고. 나중에 그쪽에 가면 저녁 때는 한번 갈 일 있으면 전화할게. 그래서 왜냐면 저 뒤에 형님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얼굴 알아놔두면 좋잖아, 동네 사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잠깐만 우리 설아. 안녕하세요. 이거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빠 오늘 열심히 했나 봐. 아니 이거 열심히 안 되고 이거. I am very much surprised, you know. I'm just like dumbfounded now. I don't know what to say. You see, I don't know what to say because this is extraordinary hospitality. 한국 사람이 AQ.
A급 이거야. 이거 사이즈 이렇게 안 봐라. 안 나와. 거 처음 보는데? 돈 아직도 없는데 이거 나는 생각 잼하고 잼하고 이거 하고 나는 생각 돈 아직도 없는데 좋아. 맛있었어. 맛있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여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보. 이렇게 떨어져.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 같은 하루. 다른 사람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가족이다. 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호의를 받으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혹은 뭐 외국인 노동자를 대할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차별이나 그런 시선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장님처럼 정말 정을 나누고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없겠죠. 매우 이 오스틴도 매우 즐거워하고 오스틴의 가족들도 즐거워하고 또 사장님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약간 돈을 벌어가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겪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아까 포레스트 검프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역사적 순간에 1호인 게 되게 많으신데 의외였던 게 한국 의사 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서양인 그렇습니다.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그러면 어릴 때부터 꿈이 의사셨어요? 제가 오늘 다 얘기합시다. 아 그럼요. 네, 오늘 밤새도 돼 오늘. 제일 부러운 직업이 엿장수였어요. 엿장수 맘대로 이렇게 진짜. 동네 방네에 있는 쇳덩어리는 다 갖다 줬어요. 염소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빼갖고. 아버지 창고에 있는 뭐 쇳덩어리는 다 여상 먹었으니까. 엿장수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단게 없으니까. 이빨이 다 이제 지금도 안 좋아요. 그 엿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그 자유, 쫙쫙 내려오다가 또 잠자다가 연예인이야 연예인, 동네 연예인. 굉장히 자유스럽더라고요. 엿장수가 또 유머도 있어요. 그렇죠. 엿장수하고 또 육구장터 이제 뱀 장사가 있었어요. 여기 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보다가 그다음에 나이롱 양발을 꺼내가지고 이거 30년 간다. 나이롱 양발이 한 번 사면 한 번 사면 30년 간다고 그랬어요. 말이나 됩니까 거의. 근데 이제 염소가 다쳐가지고 개한테 물려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샤니야, 예 장로님, 그 불쌍하지, 너무나 불쌍해요. 근데 동물도 불쌍하지만 사람은 더 안 불쌍하네.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저는 멍하게 있었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딱 사람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의사 하는 게 좋겠구나. 그거에 이제 아마 결정적인 씨를 심은 거예요, 머릿속에. 동물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지 않나. 네, 이처럼 인요한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사시면서 서양인 최초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셔서 이렇게 많은 의료 봉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되게 대한민국의 의료를 많이 끌어올리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어떤 다문화 사회에서 이런 좋은 이점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여러분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은 왜 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물론 뭐 땅도 크고 그리고 자원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이 세계 여러 각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용하고 또 그들을 잘 융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인재들을 잘 발굴해야 된 거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너는 이 지위에 오를 수 없어. 너는 피부색이 뭐 이러니까 너는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각각 그 가진 사람들만의 개성과 또 재능과 이런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서로 포용하고 존중해주면서 그들이 잘 발전할 수 있게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어떤 다문화 사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은 공동체, 더 아름다운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재능과 또 뭐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화에서 섞여 나오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떤 차별이나 편견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들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